자, 이번 순서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이야기들을 전문가와 함께 알기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수요 초대석입니다. 네, 2018년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한 해를 좀 돌아보는 이 시점에 과연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 맞춤형 배우자인가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이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관계로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야기를 나누면 그 해답이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유명숙 상담 심리학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보통 부부가요, 서로 호감을 가지고도 사랑을 하면서 부부 관계를 맺고 결국에는 콩깍지가 신 상태에서 결혼까지 골인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에게 빠지는 게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한 숙명 같은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한 숙명을 일명 이마고라고 하는데 그 이마고는 이미지라는 의미와 같은 라틴어입니다. 이 이마고는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어린 시절 경험했던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것을 무의식에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나중에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배우자의 이미지가 네. 긍정적인 이미지라면 참 좋을 텐데 네.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경험은 우리 삶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부정적인 것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어린 시절에 치유되지 않았던 상처가 자신한테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가 이막으로 형성이 되면 자기와 똑같은 크기의 아픔을 가진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우자를 통해서 자기의 미해결 과제를 풀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이마고 짝이라고 하고 예. 일명 콩깍지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 콩깍지 때문에 결혼을 했지만 콩깍지가 벗어지는 시점에 미해결 과제를 이제부터 해결하기 시작하면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마고가 영향을 끼쳤다 하더라도 분명 사랑을 토대로 부부가 된 거잖아요. 네.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좀 하면 네. 서로에게 긍정적인 배우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마고 부부 관계 치료라고 하는 기법을 적용하면 아주 효과적인데요. 이거는 어린 시절에 자기가 경험했던 미해결 과제를 해소하면서 부부가 함께 상대방을 탐색을 통해서 이해하고 알면서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내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내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내 배우자에 대한 그 콩깍지도 좀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우자에 대한 이미지도 새롭게 형성을 하고 그렇게 되면 성장하면서 성숙에 이르게 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 치료법입니다. 네. 이마고 부부관계 치료법 좀 생소하다 보니까 네. 이론만 들었을 때는 좀 알쏭달쏭하거든요. 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회피하는 자와 매달리는 자라는 주제를 가진 부부 상담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제 이 사례는 남편의 경우 어느 이제 그 상담소를 찾은 아내의 호소를 들어보니 아내는 이제 외로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 아내가 호소하는 이 외로움 속에는 반대편의 남편의 외로움도 똑같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두 분은 부부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면 훨씬 효과적이겠다라고 권해서 부부 상담이 시작됐는데 심리 검사를 통해서 보니까 정말 자로 잰 듯이 외로움의 크기도 같았고 이 부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회피하는 자와 매달리는 자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피하는 자가 남편인 거고 매달리는 자가 아내인 거죠. 네, 이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네, 예. 둘 다 이제 외로움을 많이 느꼈다는 건데 왜 함께하지 못하고 이렇게 다른 입장이 됐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해결의 초점인데 이 남편의 경우는 어린 시절에 아주 열악한 어머니를 통해서 성장을 했는데 내가 애정을 원하지만 어머니가 너무나 열악하다 보니까 냉정하게 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심리 신경학적 시스템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이상은 상처받기 위해서 관계로부터 도망치는 이막으로 갖게 됩니다. 예.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게 된 것이 결국은 회피하는 자의 이막으로 갖게 된 거지요.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보니까 아내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고 양육 과정을 보니까 여기는 어머니가 사랑은 주시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 바쁘시니까 사랑을 잠깐 주고 막 자기 볼일을 보신 거죠. 그러면 이 아내는 엄마한테 매달리면서 사랑을 구해야만 받을 수 있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결코 주지 않고 도망가는 그 회피하는 남편에게 따라가서 내 사랑을 구해야 진짜 사랑인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부는 호소가 내 남편은 직업을 영업사원으로 계속 출장을 가는 사람이어서 일주일에 얼굴 보기도 어렵고 그러면 어쩌다 들어온 집에서 친구를 만난다고 다시 나가거나 아니면 집에 있어도 게임에 몰두를 하니 나한텐 관심이 없어서 나는 외로워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내분의 호소였습니다. 예. 이야기만 딱 들어봤을 때는 남편이 좀 부정적인 이미지인데 그런데 이야기는 다 양쪽 다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뭐 네. 남편도 아내도 네. 나름대로 좀 노력을 했겠죠. 그렇죠. 남편의 입장에서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도망가면서 회피하면서 예를 들면 먼 출장 자리에서 전화 한번 띡 해서 나 있지? 뭐 이렇게 하거나 또는 선물을 했는데 아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선물을 하거나 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남편은 내가 진심을 다해서 사랑을 주면 내가 상처를 받을까 봐 사랑을 주는데 휙 던지고 상대방한테 전달되지 않을 거리에만 던지는 거죠. 예. 이 남편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내가 늘 갈증이 나서 이제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네, 예. 네. 계속 들으니까 뭔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 어느 집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의 상담을 시작을 하면서 당신이 노력한 것이 아내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속상했겠나 하면서 양쪽의 노력을 제가 해석을 해드렸어요. 이런 의미로 이렇게 노력을 하셨는데 아내가 이렇게 반응을 하셨으면 그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네. 하면서 그걸 들어보니까 아내가 그게 노력이었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서로가 그 노력에 대한 고마움과 그동안에 우리가 서로 사랑했다라는 걸 확인을 하면서 상대방의 얘기가 점점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문제가 해결이 돼서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을 아직까지의 그런 임하고 짝으로가 아니라 네. 건강한 방식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법을 이제 실천해 보자라고 하는 과제를 가지고 네.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남자니까 남편 입장에서 좀 보면은 그 농구에 좀 비유해 보자면 네. 골밑 슛을 넣어야지 네. 그 3점 라인 밖에 먼 거리에서 3점 슛만 날리려고 하다 보니까 예. 네, 그렇게 관계가 네, 이어진 것 같은데 네. 골 밑에서 슛을 넣으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를 어. 이제 상담에서 알려드리는 골 밑에서 넣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가를 좀 알려드리는 거죠. 그렇군요. 네. 예. 자, 그러면 이 임하고 부부관계 치료법 또 다른 사례도 궁금한데요. 네, 다른 사례는 엄격한 자와 흩어진 자라는 주제를 가진 부부 상담 사례인데 네. 이 부부는 이제 신혼기 부부였어요. 그런데 아내의 호소는 어떤 거냐면 우리 남편은 내가 생각할 때는 사소한 건데 화를 낼 때 너무나 무서운 얼굴로 자기한테 화를 내는 게 나는 너무나 두렵고 이것이 점점점 불안해서 견디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제 상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이 부부가 그렇게 외로움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했었던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임하고의 문제였던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번 사례도 단순히 성격이나 성향 차이가 아니라 이마고와 관련이 있다는 건데 어떤 이미지가 형성이 돼서 영향을 좀 미쳤을까요? 네. 이 남편의 경우는 엄마가 굉장히 엄격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규칙이 엄격해서 남자는 이래야 된다. 그랬는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옷을 조금 색깔을 조금 이제 밝은 거를 사 입고 오면 깜짝 놀라면서 너 남자가 무슨 그런 옷을 입어? 라든가 또 말투를 좀 부드러운 말투를 쓰면 남자의 말투는 좀 엄격한 게 엄마가 보기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눈빛이 굉장히 냉정하고 냉혹했다고 그래요. 네. 그런 이미지에서 이제 자라났고 그다음에 이 아내의 경우에는 아들을 낳아야 되는 가정에서 첫 딸을 낳고 연년생으로 남동생을 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이 딸을 사랑할 때는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들만 이렇게 선호를 하다 보니까 이 딸은 연년생인데 자기가 받아야 될 그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내 정체성에 혼란이 오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체성이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넌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야 라고 할 때 자기가 형성이 되는데 굴절이 되면 자기 존재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하고 흩어진 자로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부는 두 사람 모두 어린 시절의 어떤 부정적인 기억 때문에 네. 관계 형성에 있어서 네. 더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근데 이 두 부부 어떤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네. 예, 관계 개선이 됐을까요? 네. 그래서 이 부부를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이 남편은 아내한테 왜 그렇게 화를 냈냐라고 했더니 아내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표정과 이미지가 자신의 엄마가 자기한테 했던 이제 너는 왜 그렇게밖에 행동을 하지 못하니 너는 정말 엄마가 생각할 때 남자답지 못하구나 할 때 그 냉혹한 표정하고 너무나 흡사했대요. 예. 그러니까 그 아내가 자기를 향해서 하는 그 표정이 아내가 어떤 얘기를 했나와 아무 상관없이 어머니의 이미지로 자기한테 비난하는 걸로 느끼니까 그 분노가 아내한테 그대로 쏟아졌던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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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아내는 그런 걸 느낄 때마다 엄마가 나를 정말 애정으로 돌봐야 될 시기에 뒤로 밀어놨던 그 마음하고 남편이 나한테 무시하는 그 말은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걸로 들렸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너는 제대로 된 사람이 멋지지 않아 라고 하는 비난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 때문에 이 남편은 엄마한테 비난받을 때 다시는 그런 수치스러운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엄격하게 나를 통제하면서 살았는데 네. 결혼해 보니까 아내가 결국 엄마가 나한테 했던 이 못난 놈이라는 이미지를 자기한테 주니까 네. 그 아내가 너무나 미워서 그 순간에 아내를 경멸하고 비난해서 자기의 상실된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했던 거죠. 네. 그것이 이제 계속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네, 이제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상담 장면에서 그랬구나. 내가 당신을 그렇게 바라봤을 때 나는 정말 몰랐지만 당신이 그런 느낌이었다는 걸 이해하니 내가 정말 마음이 아프고 다시는 당신한테 그런 표정을 짓지 않도록 노력할게. 남편 역시도 나는 당신이 나를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당신의 어린 시절에 그렇게 엄마에게 흩어진 자아를 가질 만큼 그렇게 사랑받지 못해서 느꼈다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꼈다고 하는 그 마음을 내가 정말 몰랐어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이제는 상처가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관계로 다시 만들어지게 됐지요.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이 임하고 부부관계 치료법 어떤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전에 이 부부가 서로 이렇게 집에서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네, 제가 이제 그러면 오늘 두 분이 이제 상담을 받기 전에 해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예. 이를테면 나는 이 사람한테 콩깍지가 씌일 때는 무의식에서 선택하기 때문에 콩깍지인지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운명인 줄 알아요. 예. 네. 그러면 내가 내 남편, 내 아내를 만났을 때 무엇이 우리를 만나게 해줬나라고 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는 이 사람이 나를 따뜻하게 사랑해 주는 거다. 또는 남편은 아내에게서 내가 받고 싶은 거는 너는 정말 멋진 사람이다라는 그 말을 들을 때 가장 행복했구나.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 어린 시절에 연대기를 써보면 참 좋습니다. 네. 연대기를 써보면 내가 간절히 바랬던 어떤 지점이 나와요. 그러면 그 지점에서 긍정적인 기억도 있지만 웅덩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웅덩이를 채우기 위해서 나는 아내에게 그걸 그렇게 바랬었구나. 그런데 아내에게 힌트를 주지 않고 네. 힌트를 주지 않고 그냥 속마음으로 왜냐하면 임하고 짝은 저 사람이 줄 거야라고 하는 신기루 같은 거를 보여주는 게 임하고 짝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아까 같은 경우에 매달리는 아내는 매달리기만 하면 저 사람이 줄 것 같은 거야. 왜냐하면 우리 엄마도 그렇게 바쁘고 도망 다니고 회피하는 사람이었지만 내가 매달리면 그때마다 주긴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얻는 사랑은 좋지 않고 그렇게 매달려야만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 마음 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그렇게 한번 탐색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직접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많은 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짧게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거는 우리한테 불편함을 주지 않는데
남편이나 아내의 난 저 점이 정말 싫어.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한번 쭉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시면 그리고 나서 읽어보시면 그거는 아마 자기의 모습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내 모습 중에서 수용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불편감 때문에 상대방한테 유난히 힘들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내 남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면서 그 싫은 모습이라고 적었던 거를 하나씩 고쳐가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임하고 짝이 이제 건강한 임하고 짝이 돼서 여러분들을 행복한 부부로 이끌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배우자로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이야기 유명숙 상담심리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